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에 제주 여행을 하면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받는 아르바이트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광고만 믿고 제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근로 조건이 열악한 데다 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귤밭과 성과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시키는 바람에 3일 만에 그만뒀는데 5일 이상 일을 해야 돈을 줄 수 있다며 용역업체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돈 안 준다 하니까 바로 내려온 상태고요. 갑자기 막 잔업이 있다면서 이렇게 시키니까 저희 일하는 데서는 그런 사례가 진짜 많거든요. 특히나 숙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돕는 대신 숙식을 제공받는 무급 스텝도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그만두고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유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보통은 3일 일을 하고 3일 이렇게 쉬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5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 정도로 하면서도 정작 제주 여행 와서 여행을 하지 못하고.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요. 그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꼼꼼히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로시간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린 데다 다른 지방에 살다 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고용안정대책으로 추진하는 청년희망 프로젝트 사업의 운영 지침이 개정돼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인턴 채용자의 임금 조건을 인턴 기간에는 월 150만 원 이상, 정규직 전환 후에는 17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매달 지원금 6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금을 주는 24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될 경우 기업과 참여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영어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해울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습니다. 조직 운영과 예산에서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우려도 적지가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해울이 영어교육도시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는 두 곳, 영국 NLCS와 캐나다 브랭서몰 아시아로 내년이면 미국 학교 한 곳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100% 출자한 자회사지만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면서 교직원 정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인건비 등의 예산도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복리후생이라든지 그리고 교원의 채용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우수교사 유치를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좋은 그 학사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울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건 지난해 1월. 수억 원대의 수업료를 연체하고 교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등 방만한 경영 상황이 감사에서 적발된 뒤였습니다. 이 일로 전체 직원의 40%가 신분상 조치를 당했지만 1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겁니다. 이미 국제학교의 이익금을 학교 밖으로 송금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적정한 목적에 대한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지나치게 영리 추구에만 또 그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게 좀 문제겠습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인 해울이 정부의 통제에서도 벗어나면서 해울에 대한 개발센터의 관리가 얼마나 강화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관광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조례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없는 곳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관광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관광 숙박시설은 오는 2018년이면 4,330실 이상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돼 관광 숙박시설 허용지역을 한정하는 이번 조례가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올겨울 혹한으로 상당수 시설 재배 농가가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부 농가는 냉해로 폐농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열 난방을 한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피해 없이 혹한을 이겨내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 MBC 조동진 기자입니다.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비닐하우스 지붕에 뿌려 하우스 온도를 맞추는 수막 재배로 애호박을 생산하는 안동시 풍천면의 시설 재배 농가입니다. 잎이 바짝 말라가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800여 제곱미터, 250평의 비닐하우스 작물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 물이 나오지 않거나 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름 보일러로 같은 규모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월 100만 원 이상의 난방비 부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2012년부터 지열 난방 시스템으로 애호박을 재배하는 인근 8농가는 별 피해 없이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져 느긋합니다. 지열을 이용해 하우스 내에 물을 순환시키면서 일정 온도를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전기세 월 10만 원이면 아무런 걱정 없이 양질의 애호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열 난방으로 생산된 애호박은 굵기가 균일하고 상품성이 뛰어나 일반 난방으로 생산된 것보다 30%나 비싼 값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절감이 되고 상품성이 뛰어나서 시중 가격에 좋은 가격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하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800여 제곱미터 비닐하우스 한 동당 초기 투자비는 9천만 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80%이고 자부담은 20%로 3년 정도면 자부담 투자비를 건질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 때문에 도입을 꺼렸던 농가도 이젠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한에도 겨울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지열 난방과 관정, 보온덮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에 걱정 없이 시설 재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최근 대구 달서구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기초수급자가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구청이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700여 명의 통장을 복지 현장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대구 MBC 양관희 기자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나오지 마세요. 몸 불편하신데. 네, 잠깐 들어갈게요. 예. 식사하셨어요? 예.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을 찾아 안부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섭취가 이래 불편한 치아 치료는요. 저희들이 이제 민간 협력으로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뭐 집에 필요한 것도 보시고 뭐 냉장고도 이래 한번 열어봐 주시고 뭐가 없는 냉장고 비어 있으니까 뭐 필요한 것 챙겨주시고. 이곳 달서구 월성 2동은 주민 2만여 명 가운데 60%가 기초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이어서 주민센터 복지공무원 9명이 이들의 생활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실제로 지난달 달서구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60대 기초수급자가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복지 통장제가 실시됩니다. 760명의 통장이 취약계층을 발견하고 복지제도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복지 통장제를 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 발굴을 위하고 연합회장으로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 통장들은 앞으로 매달 한 차례 교육을 받는데 공무원도 힘든 200여 개의 복지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행복나눔 전도사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전 통장을 대상으로 한 달서구가 대구에서 처음 도입한 복지 통장제가 좀 더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짜는 데 도움이 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2월의 첫 출근길 아침입니다.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는데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산간에는 약간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기온은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도 지금보다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4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4도 내외, 낮 기온은 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성판악과 윗세오름의 기온 모두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산간 지역에는 도로가 결빙되는 구간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공항을 제외한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다행히 이번 추위 오래 가지는 않겠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이후로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인한 제주 지역 피해 규모가 52억 5천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양식장과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로 피해 금액만 4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4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피해 현장 확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내 사립유치원 운영과 중학교 내신 성적 관리 실태에 대한 도교육청의 특정 감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16학년도 자체 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사립유치원 납입금 인상률과 학부모 부담금 징수 현황, 중학교 교과 성적 관리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5학년도 종합감사에서 비위 사실 722건을 적발해 5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용담 1동 한 2층 다가구 주택의 1층 원룸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원룸에 살고 있던 28살 김모 씨가 숨졌고 내부 10여 제곱미터가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하반신 장애를 앓고 있던 김 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공공도서관 앞 오거리에서 29살 강모 씨가 몰던 4.5톤 화물차와 관광객 30살 박모 씨가 몰던 렌터카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박 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 여부 등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남쪽 87km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의 29톤급 연승어선인 HO가 스크류에 어망이 감겨 항해를 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1,500톤급 경비함정을 보내 사고 선박을 서귀포항으로 예인 중인데 선장 42살 김모 씨 등 39명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자전거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치사율은 3.32%로 봄에서 가을까지 2%보다 1.6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보행자 교통사고도 4.35%로 다른 계절의 3.69%보다 20% 가까이 높았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603건 가운데 14%인 84건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가 11.6%로 뒤를 이었고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10.3%를 기록해 활동이 많은 오후에 화재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래시장의 설 명절 제수용품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많게는 3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설 제수용품 10개 품목의 가격을 파악한 결과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0%에서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등에서 설 제수용품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